저는 사실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해 본 적 없던 분들이 거시경제를 들이밀면서 코인 시장의 달고 다른 코인 투자자들을 선생님처럼 가르치려고 또는 훈수 두려고 할 때가 시장의 바닥 또는 폭등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전쟁 이슈로 다시 사람들이 공포에 떨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두 귀를 막고 비트코인에 집중하면 될 듯 합니다. 참 코인판이 전쟁 났는데 사야 하는 전쟁 메타 코인 쫓아다니고 있고 여전히 코인판은 변하지 않네요. 대단합니다. 돈이 짱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말씀 더 올리고 싶은 이유는 보고 싶은 영상만 보면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슷한 영상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유튜브죠. 그래서 중심 잡기가 힘듭니다. 다방면의 코인 유튜브를 보고 희망회로 유튜브, 폭락 유튜버, 중립적인 유튜버 다 보시면은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뜨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죠. 폭락에 대한 영상을 자주 보면은 그냥 주구장창 하락하는 내용밖에 안 나와요, 알고리즘에. 그리고 상승만을 보는 관점의 영상만 보다 보면 오로지 상승만 나오는 그런 유튜브 영상밖에 안 나옵니다. 다방면으로 보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20에서 30대가 20%, 4050이 무려 40에서 50%입니다. 그래서 20, 30대 분들은 단기, 그냥 30대 초반이라고 볼게요. 자, 단타, 선물 매매에 최적화되신 분들, 결혼 안 하셨거나 혼자서 계속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이 2030 세대라고 보고 있어요. 30대 초반까지. 4050은 시드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을 적어도 2번의 사이클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3번까지도 경험하신 분들을 봤고요.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도 봤어요. 이분들은 시드머니가 상당히 큽니다. 2030 세대보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한 3배 이상만 수익을 봐도 엄청 노다지인 곳이라고 직접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막 10배, 20배 이렇게 목표를 안 잡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고 한 3배에서 2배 이상만 돼도 정말 최고 아니야?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2-3배 올랐을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알트코인을 매수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한 3억이 돼서 한 2억을 수익 실현한 다음에 부동산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차트적 관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결국에는 이 쌀 때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3배든 길게는 5배 또는 최저점이라면 10배의 수익도 보는 시장이라는 것은 확실히 아시죠? 결국에는 쌀 때 사야지 기대 수익으로 10배 이상의 수익을 희망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건데 한 이만큼 올랐어요. 저점에서 이미 한 4-5배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성장 가능성이 있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는 그래도 바닥에서부터는 1년 정도 상승장이 나오는 것을 계산을 한다면 한 5-6개월 정도 상승이 있으니까 나머지 끝물에 한 5개월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들어온다면 괜찮은데 이미 한 4-5배 올라온 상태에서 또다시 10배 이상이 오를 것이라고 확신에 쳐서 들어온다면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대중의 참여는 많이 합니다. 대중들의 돈이 많이 몰려오는 거는 팩트예요. 지금은 사실 큰돈 들어오기 힘들고 근데 이제 노란색 200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오랜만에 한번 켜봤는데요. 자, 비트코인 SVB 파산과 함께 큰 반등이 나왔던 지점, 지지가 나왔죠. 20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을 깨고 현재 큰 저항을 맞고 있는데 뚫어내지 못한다면은 200일 이평선을 뚫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모습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죠. 잠시 들어 올렸으나 한 번 더 비벼주는 모습. 이 구간을 매물대를 잘 비벼주다가 재차 반등을 했지만 또다시 큰 하락이 나왔던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비트코인이 이때와 비슷한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 뚫어냈을 때는 진짜 높이 올려줘야 돼요. 32K를 넘어가는 큰 상승이 나와줘야 되고 애매한 반등에서 또 흐지부지 되면은 이평선이 따라오다가 아래로 꺾일 때부터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뚫어낼 거면 확실하게 올려주는 자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차트적 관점 25,000에서 24,000 부근을 잘 지지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많이 빠져도 이 구간까지는 한 번은 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매물대 25,000달러가 손쉽게 무너졌을 때는 충분히 아래 매물대까지도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강한 지지대를 자꾸 비벼주잖아요. 그만큼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 매물대를 버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힘의 응축의 시간으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뭐 이런 자리가 아니라 고점에서 나오는 현재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릴 수 있는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막 이런 구간이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힘이 더 강해질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25,000달러를 약 6개월에서 1년간 비비는 구간이 나온다면 이거는 훗날 가장 강력한 비트코인의 최하단가일 수도 있어요. 15,000달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5,000달러는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서 반등 나올 줄 모르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바닥은 15,000달러일지언정 비트코인의 진정한 바닥은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바닥을 보통 전부 다 이 구간대로 봐요. 3K, 3K, 4K 이렇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 구간을 비트코인 바닥으로 보죠. 항상 수익률을 계산할 때 뭐 비트코인 3K에서 69,000불 하면서 뭐 17배 이렇게 계산하지만 보통 공통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말 질기게 끌어줘서 매물대를 자꾸 지지받으면은 한 번은 큰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고, 더 이상의 바닥을 기다리는 것도 바보 같은 행위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거 꽤나 큰 이슈가 되겠죠. 오늘부터 당장 이번 주에 전쟁은 꽤나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트코인 시장에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뭐 시장에 엄청난 이슈를 주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익숙해진 거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빠에 올라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폭등해서 힘들었던 것 뿐이고, 뭐 오일 쇼크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들 언론에서 미친 듯이 뉴스 쏟아낼 겁니다. 공포팔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전쟁이 터지고 공포가 시장에 난무해도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전쟁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인 건 맞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지만 이 전쟁 이슈를 또 오랜 시간 아주 미친 듯이 길게 끌고 간다? 미국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찌됐든 문제는 문제지만 벌어졌고요. 우리는 전쟁과 함께 또다시 가야 됩니다. 설사 전쟁 이슈로 하락을 해도 그거는 초특급 매수 기회고, 전쟁이 뭐 빠른 시간에 잘 풀어서 시장을 살려준다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이벤트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이 전쟁은 또다시 엄청난 전쟁이 될 거고, 세계 3차 대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유튜버들 대단해요. 아시겠죠? 정말 크게 전쟁이 나서 진짜 전 세계가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기우제 지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주가 지수로 보면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는 엄청난 하락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은 본장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9, 보통 전쟁 터지면은 갭으로 한 마이너스 1.5% 빼고 시작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S&P 500 한번 보겠습니다. 자, S&P 500인데 S&P 500 200일 이동평균에서 지지를 받고 저번 주에 들어 올렸죠. 이 구간을 잘 버티는 걸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매물대는 이 구간이니까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구간을 잘 비벼준다면 재차 반등의 시그널을 줄 수 있겠다. 하지만 전쟁 이슈로 뭐 개파락 띄워가지고 본장에서 200일선 밑으로 꼬꾸라지면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를 보고 있는데, 달러는 한 103포인트 깨야 돼요. 달러 인덱스는 103에서 102까지를 깰 때가 이제 이미 선반영해서 주식과 코인은 올라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은 야 이거 달러 인덱스 주봉상 캔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은 캔들이 나왔네요. 지켜봅시다 여러분들. 음봉 윗꼬리가 크게 나왔죠. 야 근데 이거 주봉 양심 없네요. 이거 뭐냐? 진짜 대단합니다 달러. 자 이렇게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나스닥 지금 조정 파동에 진행 중이고 200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뺀다면은 12,000 중반 12,000 중반까지도 나스닥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이 움직임이 지금 약간 디커플링 되는 듯 하나 하락할 때는 커플링 되는 게 국룰이죠.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시장은 이번 주를 우리가 좀 변곡점의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9월 초에 영상 보신 분들 있지만 10월 중순 정도 가면은 방향성이 곧 나오지 않을까. 추석 연휴도 지나고 연휴가 끝나서 10월 중순 정도부터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체충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더리움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지금 차트 좋지 않죠. 일봉도 여전히 돌파해야 되는 구간도 1800달러까지 아직 멀게만 느껴지고 있고 이더리움이 사실 힘이 없어요. 그죠? 이더리움이 들어 올려줘야지 이게 알트코인 동반 상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지금 갇혀 있습니다. 상당히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약하고 비트코인보다도 지금 차트가 안 좋아요.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지표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반등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줘야지 알트코인들도 추세를 바꾸면서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전쟁이 터진 것뿐입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다시 한번 악재를 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들 악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 1년간 제가 악재가 나올 때 사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쌀 때 사야 됩니다. 공포에 사세요. 공포에 사야지 돈을 법니다. 1년 동안 돌림노래 불렀는데 또 이렇게 크나큰 악재가 나와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실지 참 궁금한데요. 저는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투자 시장에서 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의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블랙스완급 하락이 나온다면 그거는 어쩌면 2023년도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타 랠리가 오기 위해서라면 한 번의 큰 크리티컬한 하락은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